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18,000세대를 짓는 공공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죠.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다음 달부터 보상 절차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일부 토지주들은 헐값 보상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9월이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사업 면적은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일대를 합쳐 220만 제곱미터로 주택 18,000세대를 지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지구지정 승인을 받으면서 개발 사업은 본격화됐습니다. 오는 2027년 착공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한 보상 절차도 시작합니다.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다음 달 기본조사를 앞두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토지 보상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는데 주민들의 우려는 큽니다. 무엇보다 보상금이 헐값으로 책정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는 총 3조 4,340억 원. 토지주 보상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는 사업비라는 주장입니다. 감정평가사 추천을 두고도 불만이 쏟아졌고 전에도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를 했지만 오늘 또한 다시 한번 인천시 감정추천평가는 배제하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 대책위원회에서 쓰고자 하는 감정평가사분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을 한 다음에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그 감정평가사를 뽑는 그러한 방법을 좀. 화해 농가들은 대체부지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다른 데로 옮겨서 저희 이쪽에 오래되신 분은 한 30년 넘게 장사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가서 이 정도 규모의 사이즈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방법이 없어요. 인천도시공사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추정 사업비일 뿐 행안부 승인을 거쳐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에 앞서 추정 사업비로 산정한 내용이고 해당 사업비에 계산되어 있는 용지비도 어떤 감정평가 결과가 결코 아닌 추정 용지비에 불과합니다. 또 감정평가사 문제는 사업 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화해 단지를 위한 대체부지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다음 달 기본조사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 보상 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상협의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원도심 중구와 동구가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구도 분구 추진 실무준비단을 꾸려 검단구 분구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분구까지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사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63만 명의 서구. 인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서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오는 2026년 분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단을 중심으로 하는 검단구가 신설됩니다. 서구는 분구 관련 업무를 책임질 전담 부서인 분구 추진 실무준비단을 꾸렸습니다. 준비단에는 각종 SOC를 담당하는 기반 지원팀과 예산을 편성할 재정 법제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구의 명칭 변경을 담당할 구 명칭팀과 인사 전반을 담당하는 기획 총괄팀까지 총 4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건 신설되는 검단구의 청사 확보입니다. 추진단은 2026년 1월까지 임시청사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검단 출장소도 물론 활용 가능하지만 워낙 협소해 보조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새롭게 임시청사 부지를 임대해 가설 건축물을 올리거나 기존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사 부지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은 16,000제곱미터. 검단 출장소 부지를 뺀다고 해도 축구장 2개 반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인천시와 서구청은 LH와 IH가 검단에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는 방안도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먼저 검단구 임시청사예요. 구청 임시청사예요. 지금 그거를 확보 방안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6년 1월 달까지는 검단 구청에서 일해야 될 인원들이 30% 정도는 거기에서 아예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검단 주민들도 청사를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이 분구 시점에 맞춰 제때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생활 기반 시설의 빠른 확충을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6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검단구 분구 일정을 생각한다면 신청사 및 생활 SOC 기반 시설 등의 확충이 과연 제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분구 추진단이 2026년 7월 분구 시점에 예상하는 검단 인구는 최대 30만 명. 분구까지 1년여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만큼 30만 검단 주민의 행정을 책임질 청사를 어떻게 확보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최근 영흥도 진두항 일대가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1년에 바닷물이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에 성착장 주변 도로가 침수된 건데요. 사실 이 지역은 지난해도 같은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예견된 문제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영흥도 진두항 일대. 선착장 앞 도로까지 물이 차올라 거대한 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회센터 앞 주차장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바닷물 높이가 연중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에 진두항 일대가 침수된 겁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예측한 영흥면 일대 해수면 최고 높이는 894cm. 하지만 실제 바닷물 높이는 923cm까지 올라 예측치보다 29cm나 더 높았습니다. 저희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허벅지 좀 찰랑찰랑 찼어요. 진두항은 지난해 대조기에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견된 피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또 이런 현상이 또 나오더라고요. 작년, 올해, 내년에도 이렇게 예보를 보니까 이렇게 또 범람할 거라고 예보는 되는데 물 수위는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죠. 공사가 진행되면 주민들도 걱정도 안 하고 피해도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옹진구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바닷물이 넘지 않도록 하는 원류 방지 시설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선착장 주변 도로를 높여 침수를 방지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진두항 인접한 도로 부분, 그쪽으로 원류되는 부분은 저희 옹진군 내 각 과에서 해당하는 부서에서 도로를 승상한다든지 아니면 원료 방지 시설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진두항이 지난 201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현재 어항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해수부에도 관련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아이부터 노인 또 장애인까지 이들을 돌보는 노동자들의 수요는 늘고 있죠. 하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 형태 때문에 현장에선 인력이 부족하고 결국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빠른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로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돌봄 노동자는 약 110만 명, 인천에서도 5만 9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대부분이 1년 계약직 노동자로 종사하고 있고 계약 종료로 인한 해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변심, 입소, 사망에 따라 이용자가 원하면 당일 바로 해고가 되는 현실이기에 계약서의 계약 의무는 없습니다.
낮은 임금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방문 가정마다 각각 3,000원씩 주던 교통비가 아무런 예고 없이 없어졌으며 2019년에는 경력수당 역시 사전 예고 없이 없어졌습니다. 교통비가 없어진 이후 임금에서 교통비를 빼면 실제는 최저임금에 많이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실정입니다. 노동 강도가 높은 탓에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신체 언어폭력, 성희롱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잠깐 가서 치료를 하고 와서 또 다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용자의 성희롱, 폭력 이런 데도 노출이 돼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 이런 열악한 환경과 처우 때문에 현장을 떠나는 돌봄 노동자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또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민간 위탁이 아닌 공영체제로 전환하고 고용 형태는 물론 돌봄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제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돌봄 노동자가 많아져야 될 텐데 돌봄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있는 사람도 떠나가게 하고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이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책을 점검하는 토론회 자리. 인천시는 올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성장기 아동을 외딴 섬에 강제로 수용해 강제 노역과 구타 등을 자행했던 선감학원 사건.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인권 유린 사실을 인정했죠.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보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법 제정을 위한 첫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외딴 섬에 가두고 강제 노역과 구타 등을 자행한 선감학원 사건. 진실화해위원회는 2년 전 선감학원 수용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에 사과가 이뤄졌고 피해자 지원 대책도 나왔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조사기관인 진실화위원회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따른 배보상이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명백한 2차 가해이나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결국 피해자들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한 법정 싸움을 택했습니다. 지난 6월 법원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지만 아동기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아동들이니까 가장 사회 보호가 필요하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해야 되는데 그때 격리를 시켜서 위법성이 훨씬 큰데 형제복지원보다 더 적게 피해 배상한 사람도 있어서 아동기에 경험한 극심한 트라우마 사건의 피해자임을 법원은 물론 우리 사회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인간의 전체의 삶을 변형시킨 손상인 만큼 사는 지역에 따른 피해자들의 차등 지원 문제 역시 남은 숙제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 거주자를 비롯한 경기도 외 지역에 사는 피해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금 제도에 대해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이를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 여야 7명 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 폭력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되고 또 이것이 제대로 밝혀져서 더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지 좀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또 선감학원 사건만 논의할지 등을 놓고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감학원만 이런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시설 수용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6개의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선감학원 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줄곧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후속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당정은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고 인천시는 저상 소방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무인 방수차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추가로 도입합니다. 국민들의 건강, 안전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보건 분야나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그런 분야에도 각별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시도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회의를 연 인천시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하도록 하는 현장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을 마련해서 안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먼저 저상 소방차와 궤도형 배연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기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차량 높이가 낮은 저상 소방차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 과충전을 막기 위해 급속 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하고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정부 대책에 맞춰 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인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의 문제점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장애인 단체와 지역 대학이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그 심각성이 확인됐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없는가 하면 불편한 몸을 기댈 변기 등받이는 대부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역사.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양변기에 불편한 몸을 기댈 수 있는 등받이가 없습니다. 세면대와 양변기 사이의 공간도 너무 좁아 휠체어를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문을 못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좁고 고장나는 것도 많고 또 앉는 게 되게 많아. 화장실도
저마다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저마다 물리면 못 따라요. 그게 제일 아니었어요. 이런 문제는 장애인단체와 지역대학이 진행한 인천 지하철 1, 2호선 화장실 전수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화장실 변기에 등받이가 설치된 곳은 전체 57곳 가운데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인 점자 블럭도 9% 정도는 설치가 안 됐거나 잘못 설치돼 있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에 점자 표시가 없는 곳도 20%가 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화장실 만족도는 1호선은 10점 만점에 6.54점에 불과했고 상대적으로 늦게 개통한 2호선은 조금 더 높은 7.83점을 기록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이런 문제가 장애인을 넘어 고령층에게도 불편을 준다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 이거는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소외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소외됐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수정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인천교통공사는 이달 말까지 개선 계획을 만들어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을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무료로 통행할 수 있죠. 한 달 정도 무료 통행 사업을 시행했는데 현재까지 차량 25만 대가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을 이용하면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 시간대 모든 차량은 요금소를 무정차로 통과하면 됩니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된 건 지난 7월 17일 인천시는 조례를 만들어 평일 출퇴근 각 2시간씩 무료 통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영종과 인천대교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내륙 지역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우선 한 달 동안 약 25만 대가 1억 9천만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속도면 연간 300만 대가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두 터널의 통행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료 정책 한 달 동안 원적산 터널을 통행한 차량은 10만 7,200여 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 증가했습니다. 만월산 터널도 통행량 15%가 증가했습니다. 시는 원적산, 만월산 터널 무료 통행이 교통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